에서 일단의 수학자들이 뭘 했냐면 3.14에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월 14일 3.14-15926이라는 거에서 3월 14일 1시 59분 26초에 모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모여서 원주일 파이라는 기호가 있죠. 그 파이 모양의 파이를 먹습니다. 무슨 사과 파이, 초코 파이 같은 파이를 먹으면서 뭘 하느냐? 그 3.14 얼마 계속 아까 90짜리 몇 개입니까? 1조짜리 이상의 그 숫자를 구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자기 생일도 찾아보고 또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날짜도 찾아보고 시간도 찾아보고 특별한 숫자도 찾아보고 해서 그런 특별한 행사를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누가 많이까지 외우느냐. 그런 행사를 엽니다. 아주 재밌죠.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자리까지 외우는 방법에 아주 특이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06년도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오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시를 한 편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시를 보실까요? 자, 이 시를 보시면 내용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를 찬양하는 글입니다. 사실은 이 파이라는 것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막 아까 정 96각형까지 구해서 어렵게 구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이라는 수를 아르키메데스 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처럼 이것처럼 시를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이 알파벳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단어의 뜻을 보지 말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알파벳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맨 처음에 now가 3이고 i가 1이고 even이 4고 또 i가 1이고 would가 5고 알파벳 개수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냐? 바로 3.1415926535 등등등 되는 바로 이 알파벳의 개수가 소수 30제짜리까지의 파이 값입니다. 자, 이런 시들은 꼭 오르만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개시켜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파이 클럽 사람들이 또 뭘 만들었느냐? 파이를 기억하기 위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그 인터넷에 가면 유튜브 많죠. 유튜브에 가시면 이 파이를 기억하기 위한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실제로 파이 클럽의 회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그 파이의 긴 소수 자리에서 생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시죠. 파이 값을. 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생일이 3월 17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3월 17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3월 17일은 얼마냐면 317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월 27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10월 27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27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1027을 이 파이의 값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파이의 값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아르키메데스는 원주율 파이를만 구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원의 넓이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구한 방법이 오늘날의 첨단 수학이라고 말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배우게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요. 그 정적분의 방법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당시의 수학이 이미 미분이 나오기 벌써 2000년 전, 1500년, 2000년 전인데 아르키메데스는 미분, 적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적분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도 구하고 물론 부피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구한 방법, 그 방법이 오늘날 그 원의 넓이를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그 아르키메데스가 구하는 원의 넓이를 구한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원의 넓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의 둘레의 길이의 2분의 1에
반지름입니다. 그런데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결국은 계산을 하게 되면 파이 r 제곱,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실까요? 원을 처음에 한 8개쯤으로 쪼각내 볼까요? 부채꼴로. 그러면은 밑에가 원주율의 2분의 1이고 위에가 세로가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조금 찌글찌글하죠? 이거 좀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2개로 쪼개봤습니다. 32개로 쪼개면 아까 처음에 쪼갠 것보다는 약간 평평해졌죠, 밑변이. 그렇지만 아직도 울퉁불퉁하죠. 이것을 아주 많이, 무수하게 많이 쪼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반이 되고 세로는 반지름이 되는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르키메데스가 지금의 적분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뛰어난 수학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사라든지 수학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12년경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 바로 로마가 카르타고라는 그 이집트의 지금 아프리카죠.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그 도시 출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니발입니다. 여러분들 하니발 장군 들어봤습니까?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를 넘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프스를 그렇게 넘은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바로 하니발이고요. 또 한 명은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이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바로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가 로마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이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로마 편을 드느냐 카르타고 편을 드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 하나를 들어야지 그 지중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라쿠사는 카르타고 편을 듭니다. 로마의 적이 되죠.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와 함께 이 시라쿠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 한 3년 동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워낙